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년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과거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 박지성 선수에 이어 아시아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팀의 공식 주장이 되는 새로운 역사, 흔치 않은 쾌거를 이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캡틴 손흥민 선수의 첫 승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는 아쉽게 2대2로 비겼는데요. 이번 홈 개막전 토트넘 허스퍼의 2라운드 경기 일정에서 캡틴 손흥민의 첫 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이 경기를 앞둔 최신 상황 그리고 상대팀의 상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일정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시작이 되고요. 8월 19일 토요일 밤 11시에 풀럼과 브렌트포드, 리버풀과 본머스,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열리고 영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에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빅매치죠. 8월 20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킥오프합니다. 이어서 개막 라운드에서 대승을 거둔 두 팀이죠.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빅매치가 8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열리고요. 또 일요일 밤에는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 그리고 8월 21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웨스트햄과 첼시의 런던 더비, 그리고 8월 22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로 2라운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맨유와 토트넘의 최근 맞대결 전적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맨유가 우세하죠. 지난 시즌에 맨유가 1승 1무로 이제 앞섰고요. 다만 지난 4월에 있었던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2대2로 홈에서 그래도 무승부로 승점을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맨유 원정에서 계속해서 고전을 했었고, 또 2021년에는 토트넘이 홈에서도 맨유의 0대3 패배, 1대3 패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만 2020년 10월달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당시 경기에서 토트넘이 6대1로 대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를 앞둔 유럽 현지 매체들과 스포츠 베팅 업체의 승부 예측을 보면 분명히 맨유가 우세하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맨유의 상태 그리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맨유가 울버햄튼과의 경기 좀 신승을 거뒀는데요. 좀 아쉬운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유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4차례 원정 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울버햄튼전이 홈 경기였고 이번 토트넘전이 원정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 맨유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맨유가 최근 토트넘과의 리그 대결에서 44차례의 맞대결에서 37경기를 지지 않았던 절대적인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 그 최근 5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던 흐름은 조금 이제 맨유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양팀의 선수단 스쿼드 상황을 보면 토트넘의 결장 선수로는 이미 프리시즌 기간 동안 부상을 입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라이언 세세뇽, 브라이언 힐이라든지 후보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 정도만 이탈을 했고 거의 완전체 전력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고요.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영입한 라스무스 페일루 선수가 부상으로 아직 뛸 수 없고, 유망주인 코비 마이누나 아마드 디알로의 부상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레프트백인 타이렐 말라시아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수비라인 운영에 조금은 한계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맨유의 예상 명단에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이 울브스와의 첫 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고, 만약 토트넘과의 경기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루크쇼 선수가 이제 레프트백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리 맥과이어가 현재 웨스트햄과의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게 조금 어그러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어찌됐거나 맥과이어는 현재 수비라인에서 전력 외로 판정이 되고 있거든요. 린델로프 선수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배치할 때는 속도의 문제와 밀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토트넘이 올 시즌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또 많은 윙백의 3자 움직임이라든지 비수마의 침투라든지 전방위적인 공격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수비라인에 생길 이탈, 무엇보다 투쟁식 넘치고 커버 범위가 넓고 속도감을 갖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울버햄튼전에도 이미 드러났던 수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에서 토트넘의 스쿼드를 보면은 일단은 브렌트포드전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쿠루셉스키고요.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드로 두고 비수마와 스킵을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할 전망입니다. 좌우 풀백은 로얄과 우도지고요. 센터백 라인은 지금 다빈손 산체스와 판더펜을 꼽고 있는데,
로메로 선수가 이제 뇌진탕 부상일 경우 뛸 수 없다라는 전망, 좀 우려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 로메로 선수 지금 훈련도 잘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결정은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 토트넘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리산드로가 없을 경우 맨유가 왜 우려가 되느냐? 말씀드린 그 수비의 문제가 지난 울버햄튼전에 컸기 때문입니다.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어요. 호일룬 선수가 오지 못하는 가운데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놓고 좌우 측면에 가르노초와 안토니,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마운트, 페르난데스, 포백을 보호하는 선수로 카세미르를 배치했는데 카세미르의 양옆이 흔들렸습니다. 4-1-4-1을 두고 5명의 선수를 전방에 놓으니까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는데 이 전방 압박이 뚫리고 내려올 때의 배후 커버가 잘 안 됐습니다. 카세미르의 양옆이 뚫린 것은 물론이고 쇼와 마르티네스의 사이, 바란과 완비사카의 사이,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이 계속해서 열리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브루노와 마운트가 압박은 좋지만 배후로 내려올 때 아무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백코트가 느린 부분들도 있었고 가르나초와 안토니의 수비 문제까지도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의 단독 돌파라든지 혹은 마테우스 누네스의 볼 운반이라든지 황희찬 선수, 사라비아까지도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맨유가 울브스와의 경기에 너무나 많은 수비수 허점을 드러내고도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전반 26분의 장면들을 보시면 맨유가 공격을 펼치다가 차단됐을 때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자기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앞부터 맨유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앞까지 단독 돌파를 치고 들어가면서 맨유 선수 3-4명을 제치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했어요. 쿠냐의 패스를 받은 사라비아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만 찼다면 오히려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일찌감치 넣고 주도할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 뒤에 전반 33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마테우스 쿠냐가 오른쪽에서 사라비아한테 공을 주고받고 들어가는 2대1 패스를 통해 배후로 들어갔을 때 적재적소의 패스가 사라비아에게서 나왔고 문전 우측으로 침투했던 쿠냐의 슈팅이 정말 날카로웠는데 대각선 슈팅이 반대편 골포스트를 살짝 비껴가면서 빗나갔습니다. 오나나가 몸을 뻗어봤지만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이 슈팅 역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막을 수가 없었고 지금 보시면 워낙 이 역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맨유 수비수들의 커버가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49분에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직접 공을 끌고 맨유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까지 치고 들어갈 때 말씀드린 대로 맨유의 전방 압박이 통과되자 그 뒤에 커버가 늦었다. 누네스의 패스를 받은 사라비아가 오른쪽으로 침투했거든요. 이때 마테우스 쿠냐는 왼쪽, 페드로 네토가 가운데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으로 엇갈린 거예요. 사라비아가 왼쪽, 네토가 오른쪽, 쿠냐가 전방에 포진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동선이 엇갈리니까 맨유 수비수들이 혼동을 빚었고 사라비아의 크로스 패스를 문전 중앙으로 침투했던 네토가 슈팅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발 뒤꿈치로 반대편에 있는 쿠냐에게 패스해줬고 쿠냐가 오픈 찬스를 맞은 상태에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하필이면 골포스트를 때리고 무산이 됐거든요. 역시나 이 장면에서 골이 들어갔더라면 울버햄튼이 맨유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지키다가 역습하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었어요. 55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쿠냐 선수가 역습할 때 치고 들어가는데 전방 압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방 압박조차도 마운트나 브루노나 쉽게 이 두 명이 좁혀 들어올 때 쿠냐의 돌파를 그냥 통과시켰고 그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르라든지 센터백 라인까지도 쿠냐가 뛰쳐 들어올 때 나가서 막아야 되나 물러서야 되나 주저하다가 슈팅을 허용했어요. 그 슈팅조차도 구석으로 날카롭게 향했는데 오나나 선수가 막아냈기에 망정이지 맨유가 또 한 번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죠. 이 장면 말고도 쿠냐의 돌파와 역습 상황에서의 드리블링과 좌우 측면으로 벌려 움직이는 선수들의 동선 배분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역습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개됐는데 골이 되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맨유가 76분에 조금은 행운의 골이 나왔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로빙 스루 패스를 완비사카가 배우로 침투하면서 들어갈 때 이제 울버햄튼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내주고 말았고 여기서 완비사카도 공을 잡아놓지 않고 논스톱으로 툭 쳐 올린 것을 반대편에서 이제 바란 선수가 달려들면서 3자의 움직임 센터백으로서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울버햄튼 수비수들의 이제 시야를 벗어나 있다가 헤더 슈팅을 찍어 누르면서 이제 골을 넣었거든요. 이 골이 나왔기 때문에 맨유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울버햄튼이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역습 플레이, 특히 공을 갖고 운반할 수 있는 플레이,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는 선수의 슈팅 플레이는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 트리오의 조합이라든지 메디슨의 패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또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처럼 비수마도 최근에 그런 3자의 미드필드 전방 침투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충분히 맨유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드러냈던 이런 허점들을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맨유 같은 경우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고공 공격을 펼쳤던 칼라이지치를 오나나 선수가 이제 차징으로 좀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페널티킥인지 아닌지 여부를 VAR을 통해서 체크했는데 페널티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맨유가 1대0 승리
승리로 경기를 마쳤지만 맨유 출신인 게리 네빌은 조금 솔직하게 이 장면은 페널티킥을 줬어야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맨유의 개막전 부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 매체 그리고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그래도 맨유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맨유의 승리 확률을 68%,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32%로 지목을 했습니다. 토트넘도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토트넘의 수비가 훨씬 더 부실하다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일단 풋볼 프레딕션 같은 경우도 맨유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양팀의 부상 선수 현황을 봤을 때 토트넘의 타격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로메로 선수의 문제, 특히 로얄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적으로 좋은 풀백이지만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혹은 메짤라에 가깝게 전진 배치시키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자꾸 허용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제 빠졌을 경우에 생겼던 문제들, 다만 이제 로메로가 뛸 수 있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최신 훈련 사진을 봤을 때는 로메로 선수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개막전 기록을 기반으로 양 팀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토트넘의 장점은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공격 능력, 지난 시즌에 페리시치의 킥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의 오른발 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이라든지 손흥민 선수나 사르 선수나 프리시즌부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또 주문을 하고 있는데 맨유의 약점이 바로 이런 상대의 중거리 슈팅을 막아내는 부분이고 상대의 기술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조금 드리블 돌파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가 있다. 몇 골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득점력이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수비 실수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갈릴 텐데 다만 맨유는 리드하고 있을 때 지키는 능력이 좋은데 토트넘은 리드를 하고 있더라도 이걸 내주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 결국에는 뒷심이라든지 수비적인 문제들이 좀 아쉽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2골을 기록했는데 전반 11분에 메디슨의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더로 연결했던 세트피스 득점이 나왔고요. 또 전반 추가 시간에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로얄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들어갔죠. 결국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이런 세트피스 상황 그리고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골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개막전 올 시즌 첫 경기 토트넘에서 주목받은 선수는 역시 새로 영입된 메디슨 그리고 3미들로 전술을 바꾸면서 장점을 보여주기 시작한 비수마인데요. 비수마 선수가 정말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 태클 3회에 슈팅 3회, 패스도 112회를 기록하면서 미드필더로서 허브 역할과 수비력과 공격 모든 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메디슨은 64회의 패스 그리고 경합도 4번이나 성공하면서 부딪혀주고 압박해주고 패스하고 또 여기다가 슈팅까지 뿌릴 수 있는 선수로서 중원 플레이가 훨씬 좋아졌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역습하고 신속한 축구를 펼치고 중원을 생략한 축구를 해왔었는데 비수마와 메디슨을 통해서 중원을 거쳐가면서도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만 이런 플레이에 손흥민 선수가 가담하지 못하고 있고 히샬리송이 중앙 공격의 마침표 역할을 잘 못해준 것이 숙제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사이드라인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 이어지는 연계 끝에 마무리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두 차례 슈팅을 하긴 했지만 공이 흘러들어왔을 때에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요. 히샬리송을 최전방 공격수로 뒀지만은 막상 문전안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선 공터치도 거의 없었고 패스 연결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손흥민, 히샬리송이 조금 교차되면서 서로가 측면과 전방 공격을 나눠 가지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들이고 교란하고 슈팅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드러난 아쉬움들과 문제점들을 맨유와의 경기에는 조금 개선하고 또 맨유가 울브스와의 경기에 드러냈던 그런 문제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원정팀인 맨유의 승리가 2.34배로 나온 것은 맨유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더 앞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토트넘 승리가 2.86배, 무승부 3.71배인데요. 이러한 배당률은 승무패 어떤 결과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니까 굉장히 열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캡틴 손흥민, 지난 그 브렌트포드전 때 원정 팬들 앞에서 허드를 만들어갖고 조금 으쌰으쌰하고 함께 좀 뭉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이어서 전술적으로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이 맨유가 수비적으로 현재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홈에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거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캡틴 손흥민의 첫 승을 이룰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